나이가 드신 분들이 뭐 주름이 생기거나 얼굴이 좀 처지면서 좀 왠지 팔자주름도 좀 깊어 보이고 얼굴도 막 사각턱처럼 된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죠. 그래서 되게 뭐 비싼 시술을 받으시거나 리프팅, 심지어 수술까지 했는데도 이게 오래 유지가 잘 안 되고 다시 돌아오신다는 고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얼굴도 근육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노화라는 건 이 얼굴 근육의 탄성이 약해지면서 처지기 때문에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손으로 직접 할 수 있는 노화를 예방하는 마사지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교근 마사지입니다. 이를 꽉 깨는 습관이 있으시거나 좀 사각턱이 있으신 분들 특징이 이 교근, 음식을 씹는 근육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교근이 발달하게 되면 이 얼굴 양쪽이 튀어나오면서 좀 날렵함이 없어지고 얼굴이 좀 뭉툭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근을 풀어줄 건데, 교근은 그냥 이렇게 양손을 좀 잡은 다음에 볼에다가 갖다 댑니다. 이렇게만 해도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된 상태로 입을 벌렸다 닫아줬다 할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벌렸다 닫았다 하는 거를 10번 반복해 주시고요. 이렇게 벌렸다 닫았다를 했으면 이 주먹을 쥔 상태로 교근을 위아래로 이렇게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이 동작도 하면서 아프신 분들은 내가 교근이 많이 발달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이 운동은 하면서 사각턱이 하나씩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운동 효과가 더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30초간 교근을 문질러 주시고요. 두 번째는 광대근 마사지입니다. 팔자주름 심하신 분들이 특히 하시면 좋은데, 이 광대를 만져보면 뼈가 있잖아요. 이 아래에 위치한 근육인데, 팔자주름은 이 주름 자체가 깊어지는 것보다 이 팔자주름 위에 위치한 근육들이 아래로 처지면서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광대근을 반대로 펴줄 겁니다. 이 손가락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양쪽을 동시에 해줄 건데요. 앞쪽에 광대뼈가 있죠. 이 광대뼈 밑으로 가서 이렇게 부드럽게 쓸어줍니다. 이거 너무 세게 누르실 필요 없고 그냥 옆으로 쓰다듬는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거든요. 이것도 팔자가 뒤로 펴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30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추미근 마사지인데요. 미간주름이나 이마주름, 특히 좀 인상을 쓰시거나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뭔가 이마에 주름이 생기시고 이러신 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데, 추미근은 제 얼굴에서 보여드리면 이 눈썹뼈 있죠. 눈썹뼈 약간 바로 위에 위치한 근육이에요. 이 근육이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면 이 자체로 미간주름을 굉장히 크게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추미근을 반대로 이렇게 펴줄 겁니다. 눈썹을 문질러 준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이 동작도 이렇게 30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현대인분들의 식단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공복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즉 너무 자주 먹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일어나서 얼마나 먹는지를 생각해보면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아침은 안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뭐 대충 이렇게 빵 같은 거 드시기도 하시고, 이제 점심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게 있죠. 점심시간 되면 식사하시거나 아니면 점심 전에 또 그냥 간단하게 좀 배고프고 하니까 뭐 과자 같은 거 좀 이렇게 먹고 그러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 점심 식사합니다. 그 다음 점심 식사하시고 이제 식사했는데 당이 떨어졌다, 뭐 밥배랑 디저트 배는 따로 있다라고 해서 뭐 식사 끝나고 또 디저트나 뭐 커피 같은 거 드십니다. 그리고 점심이랑 저녁은 좀 식사 텀이 길어요. 뭐 최소 6시간 7시간 정도는 되는데 뭐 이 사이에 조금 또 입이 심심하니까 좀 과자 같은 거 이렇게 챙겨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저녁 식사하시고, 혹은 뭐 회식 자리가 있거나 뭐 술자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주 하시고 야식 드시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밥을 안 먹는 시간이 자는 시간 빼고 없다는 게 사실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처음에 다이어트 방법으로 굉장히 열풍이 많이 불었어요. 그런데 이런 간헐적 단식이 단순히 뭐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만성염증을 줄여주면서 뭐 통증을 줄인다거나 하는 효과까지 있다는 결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 공복 시간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바로 오토파지라는 현상입니다. 오토파지가 뭐냐면 세포가 스스로 죽는 거예요. 세포 사멸이라고 합니다. 세포가 죽는다고 하니까 이거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자동차를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나면 이게 이제 기름을 이용해서 운전을 하게 되고, 그렇게 에너지를 만들고 난 부산물로 매연이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건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게 되고요. 이 음식물을 분해하고 에너지로 만들고 남은 노폐물이 있습니다. 이런 노폐물을 누군가는 치워줘야 되거든요. 이걸 치우지 않고 몸 안에 쌓아두게 되면 그 자체로 만성염증이 되고 이게 통증을 유발하고 치매도 유발하고 암도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노폐물을 언제 치우냐면 바로 공복 시간에 치웁니다. 공복 시간의 시간에 따라서 효과가 좀 달라지는데요. 공복 시간이 약 16시간 정도 넘어가게 되면 이때 오토파지 현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연예인 고경표 씨가 한번 자기는 한 달에 한 3, 4일씩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건강을 관리한다라고 한번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을 텐데 3, 4일씩 할 필요는 없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16시간 정도 공복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몸에 쌓아놓은 많은 노폐물들이 오토파지를 통해서 깨끗하게 청소되는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살이 빠질 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통증 같은 증상들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방법은 16대 8이라고 해서 16시간은 단식, 8시간은 식사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께는 이 방법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16시간 단식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추천드리는 게 12대 12, 12시간 단식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식 시간을 너무 길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12시간 정도만 내가 굶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수면 시간을 활용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12시에 자서 8시에 일어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처음에 단식을 하시는 분들은 저녁 8시 이후부터 12시까지만 참는 거죠. 그러면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을 참았고 잠을 자는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뭘 안 먹으니까 자연적으로 12시간 공복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주로 아침에 굶어야 돼요, 저녁에 굶어야 돼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건 우선 저녁 늦은 시간에 식사를 좀 피하시면 이게 자연스럽게 수면 시간과 이어지면서 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12시간 공복을 하는 게 좀 익숙해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시간을 좀 늘려가시면 됩니다. 내가 저녁 8시에 원래 식사를 끝냈다라고 하면 이걸 점점 앞당겨서 나중에는 한 오후 4시 이때쯤 식사를 끝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16시간 공복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오토파지 효과를 굉장히 많이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침 그리고 좀 늦은 점심에 식사를 끝내시고 나서 하는 간헐적 단식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만약 내가 불가피하게 오전에 식사를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를 드시고 나서 다음날 아침까지 공복을 하면서 단식을 하면서 각자 좀 상황에 맞게 시간을 조절하시는 걸 많이 권장드립니다. 간헐적 단식의 효과가 너무 좋긴 한데 이걸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분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 분들이나 임신 중이신 분들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굳이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으니까 다른 식단을 하시길 권장드리고요. 주의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60세 이상 고령이신 분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나이가 좀 젊으시고 체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체질 무관하게 간헐적 단식을 하셔도 좋은데 기본적으로 나이가 드실수록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특히 평상시에 고기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너무 세게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혈압이나 혈당이 많이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을 느끼시거나 심지어 구토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꼭 하면 안 되는 건 아닌데 담당 선생님이랑 내 몸이 간헐적 단식을 해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시고 충분히 의논을 한 뒤에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저체중이신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체중이라고 하면 평상시에 식욕도 없고 고기뿐만 아니라 밥도 잘 안 먹고 밥을 먹는데도 살이 빠지고 이러신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반대로 식사를 더 자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임산부, 청소년, 60세 이상 고령이신 분들 또 저체중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쁘셔서 사실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살을 빼신다고 하시면서 또 아침 많이 거르시더라고요. 근데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을 거른 사람, 그리고 아침에 뭐 빵 같은 인스턴트 음식을 먹은 사람, 아침에 뭐 단백질이나 채소 같은 좋은 음식을 먹은 사람 세 그룹이 있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좀 좋은 채소나 아니면 좋은 단백질을 먹은 그룹이 가장 건강이 좋았고, 그 다음으로 건강이 좋았던 그룹이 아침을 굶은 사람보다 아침에 빵이라도 먹은 사람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실제로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대사질환도 오히려 아침을 굶으시는 분들이 더 걸리는 경향이 있어서 우선 다이어트를 지금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아침을 꼭 드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침에 추천드리는 조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바쁠 때 드시면 좋은 조합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릭 요거트, 블루베리, 그 다음 견과류입니다. 우선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에 비해서 단백질 함량이 더 높아요. 그리고 요거트 자체가 발효 음식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야채나 섬유질 섭취가 부족하신 분들은 이런 그릭 요거트를 드시면서 좋은 유산균을 많이 섭취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과일이 의외로 살이 굉장히 많이 찝니다. 건강을 위해서 뭐 사과, 뭐 바나나, 포도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과일도 과당 성분으로 돼 있어서 이게 많이 드시면 설탕 많이 드시는 거랑 좀 똑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일 중에서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게 블루베리인데요. 베리류는 대체로 좀 비슷한데 같은 칼로리에 비해서 당은 적으면서 과일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이나 섬유질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 그릭 요거트 위에 과일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토핑으로 블루베리 혹은 블루베리가 없으신 분들은 딸기를 드셔도 좋아요. 그 다음으로는 견과류를 많이 추천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착각하시는 게 내가 기름이나 지방을 많이 먹어서 살이 쪘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몸에 지방이 찌는 대부분의 원인은 기름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생깁니다. 또 기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포화지방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은데, 견과류에 이런 불포화지방산이 굉장히 풍부하게 있어요. 견과류 종류마다 사실은 이런 성분 정도가 좀 다른데, 요즘은 뭐 이렇게 한 봉지에 여러 가지 견과류가 합쳐져서 나오는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제품을 이용하는데, 그런 거 한 봉지 정도 하루에 드시면 충분한 좋은 기름을 섭취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릭 요거트, 블루베리, 견과류, 바쁘실 때는 이렇게 세 가지를 드시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혈당 관리, 자율신경, 만성 염증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까는 제가 좀 바쁠 때 이렇게 챙겨 먹는 아침 조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좀 제대로 먹을 때 아침 조합을 설명해 드리면 삶은 계란, 토마토, 올리브유, 브로콜리, 들기름, 김입니다. 좀 복잡하죠. 우선 계란 같은 경우는 흰자에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닭가슴살 같은 걸 먹으면 좋긴 하겠지만 사실 그게 좀 어렵잖아요. 번거롭기도 하고. 그러신 분들이 삶은 계란을 한 2개 정도 드시면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하실 수 있어서 굉장히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한테도 삶은 계란을 많이 추천드리는데, 이 계란의 주성분 중 하나가 바로 콜린이라는 성분입니다. 콜린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콜린을 많이 섭취한다고 부교감 신경이 무조건 높아진다 이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콜린 자체가 부족하면 부교감 신경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율신경 문제가 있으신 분들,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도 이렇게 계란을 드시면 좋고요. 향간에 뭐 계란 노른자가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 과거의 연구고, 요즘 연구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은 사실 외부에서 먹어서 증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기다가 계란 노른자 안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양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하루에 뭐 2개 정도 계란 노른자 먹는다라고 해서 우리 몸 안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일은 절대 없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평상시에 좀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뭐 계란 먹어도 되나요?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은 안심하고 드셔도 좋고요. 그런데 이 계란은 그 자체로 먹는 것보다 여러 가지 음식들이 조합이 됐을 때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게 토마토죠. 토마토가 겉에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 이건 바로 토마토의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좀 젊어 보이기 위해서 뭐 이런 항산화 물질 많이 드시잖아요. 그게 토마토에 굉장히 풍부하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제가 조리를 할 때 주로 방울토마토를 절반으로 자른 다음에 여기에 올리브유를 넣고 살짝 가열을 해서 먹게 되는데, 이 원리가 뭐냐면, 이렇게 요리를 하고 나면 약간 토마토 즙 같은 게 사실 바닥에 조금 깔리게 돼요. 이게 소위 라이코펜 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를 넣고 너무 지나치게 가열을 하면 안 되고 한 1분 30초 정도만 돌리면
보면 뭐 토마토의 비타민 성분도 많이 파괴되지 않고 올리브유에 좋은 기름 성분도 남아있는 상태로 라이코펜을 섭취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 뒤에 그 다음 토핑을 하는 게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십자화가 채소인데 여기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게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에요. 설포라판도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 중에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물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채소가 있지만 저는 브로콜리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데쳐서 먹는 게 좀 귀찮아서 그렇지 먹다 보면 이게 되게 식감도 좋고 건강에도 굉장히 좋아서 브로콜리 드시면 좋고, 그 다음으로 마지막에는 들기름과 김을 올려서 마무리를 합니다. 들기름 같은 경우는 이 자체에 오메가3가 굉장히 풍부하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가열을 하지 않고 들기름을 한 스푼 정도만 살짝 넣어주면 굳이 오메가3 영양제를 따로 드시지 않아도 좋거든요. 그 다음에 김은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 음식이죠. 이 안에 요오드를 비롯한 굉장히 풍부한 미네랄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을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고 3장 정도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면서 단백질, 좋은 지방, 또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을 모두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어서 저는 거의 완벽한 아침 식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로 진료를 하시는 환자분들이 자율신경 이상이 있으셔서 많이 내원을 하세요. 그래서 증상들이 정말 많이 다양하거든요. 뭐 두통이나 어지럼증부터 시작해서 뭐 소화가 잘 안 돼요, 통증이 심해요, 혹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하고 초조해요. 굉장히 증상이 다양한 환자분들을 많이 뵙게 되는데 이분들 중 어떤 분이 이렇게 내원을 하셨었는데 제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이분이 평상시에 뭐 뭘 먹는지,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는지, 운동은 하시는지. 근데 30대 여성분이시고 사업하시는 분이셨는데 아무래도 좀 많이 바쁘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식습관이 너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에 이제 잠도 잘 못 주무셔서 매일 이렇게 밤 꼭두새벽까지 일하다가 늦게 주무시고 아침 거르고 뭐 점심에 뭐 배달 음식 먹고 저녁에 이제 뭐 사람 만나면서 음주 많이 하시고 이런 분이었는데 살이 그렇게 많이 찌신 분이 아니셨거든요. 그런데 안에 체수분, 체성분 검사를 해보니까 내장지방이랑 복부지방이 엄청 높게 나오신 거예요. 이런 분이 소위 마른 비만이라고 합니다. 지방이 피하지방이랑 내장지방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팔뚝살, 뭐 목살, 뭐 손가락에 있는 살, 이런 데는 피하지방이라고 하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내장 사이사이에 껴있는 지방을 내장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내장지방이 피하지방보다 100배는 훨씬 나쁜 지방입니다. 내장지방은 그 자체로 만성염증을 만드는 염증 공장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 환자분이 두통이 엄청 심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뭐 평상시에 진통수염제도 달고 사시고 두통 치료나 약을 안 먹어본 게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는데, 그래서 치료 같은 걸 좀 권해드리기 전에 먼저 좀 식습관 같은 걸 살펴보다가 이게 만성염증을 유발하면서 두통이 좀 생겼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이분을 좀 다이어트를 시켜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선 사실 조금 어이가 없으셨을 거예요. 내가 살도 안 쪘고 뭐 다이어트를 하러 온 것도 아닌데 살을 빼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근데 이분은 실제로 뭐 치료를 하면서 식단 조절을 많이 시작했는데 몸이 겉으로 비만이시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굶는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간헐적 단식,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위주의 식사를 한 3달 정도 하셨거든요. 실제로 체중은 그렇게 빠진 게 많이 없으셨어요. 체중은 거의 한 1, 2kg 정도밖에 안 빠지셨는데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내장지방과 복부 비만율이 현저히 많이 떨어지면서 우선 기본적으로 몸이 굉장히 많이 가벼워지셨고 두통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신 케이스가 있으셨습니다. 저도 놀랐고 환자분도 놀랐거든요. 제가 평상시에 식단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해드리는데 식단이라고 하는 게 하루 이틀 한다고 큰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는 건 아니지만 이처럼 한 3개월 정도만 꾸준히 관리를 하셔도 뭐 건강도 좋아지고 살도 빠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증상을 없애는 효과를 저는 실제로 임상 환경에서 많이 보고 있어서 시청자분들도 내가 내장지방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린 탄수화물 줄이는 식단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자율신경을 살리는 여러 가지 식단, 운동, 마사지 뭐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리면 뭐 이게 너무 많아서 할 엄두가 안 난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걸 뭐부터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 뭐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건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내가 하나하나씩 습관을 바꿔가다 보면 몸이 좋아지는 거고, 그냥 인생을 너무 뭐 음주도 많이 하고 흡연도 많이 하고 아무것도 관리도 안 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건강이 어느새 나빠져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건강관리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운동을 좀 안 하신 분이라고 하면 그냥 내일은 딱 10분만 밖에서 한번 뛰어봐야겠다라던가 평상시에 내가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으시는 분이라고 하면 내일 아침에는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랑 블루베리를 한번 먹어본다던가 이걸 실제로 한 일주일 정도만 하셔도 몸이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저는 해봐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걸 아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걸 실제로 좀 실천을 하시는 분들과 안 하시는 분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수개월 수년이 지나면 삶의 질이 정말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걸 그냥 보고 끄지 마시고 영상에 나온 방법들 중 딱 한 가지만 내일부터 꼭 같이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 건강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마무리에 깨알 같은 홍보를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방 차를 2가지 종류를 출시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게 된 거냐면 제가 이제 평상시 음식도 설명을 좀 많이 해드리고 그 다음에 차로 마실 수 있는 약재를 정말 많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한의원에서 한약 처방을 하다 보니까 뭐 쓰는 약재 이렇게 물에 끓여서 달여 먹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환자분들은 이걸 어떻게 시중에서 구하시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려워하셔서 원장님 뭐 먹어야 돼요? 어디서 사야 돼요? 무슨 제품 먹어야 돼요?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이런 티백을 만들어서 스스로 좀 먹고 있었는데 이걸 그냥 제품으로 출시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치자 맹문동차, 계피차 이렇게 2가지 종류를 만들었거든요. 계피차 같은 경우는 몸이 차시는 분들이 좀 꾸준하게 드시면 좋고 평상시 더위를 많이 타거나 몸이 건조하신 분들은 치자 맹문동차를 드시면 좋습니다. 이게 막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고 하루에 한 300에서 500ml 그냥 물 대신 천천히 매일 드시면 또 뭐 약만큼 굉장히 좋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어서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차로 드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